그 주제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 및 현장 청취자의 질의와 응답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정 토론자는 물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정 토론자에게 한 2가지 정도씩 질문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의견과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규모별 위험성 평가에 대한 오늘 그 제목 자체가 자기 위험성 평가 기반의 자율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 토론자는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현업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로서 지금 현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재 주임님한테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 주임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기전산업 주식회사에서 안전관리 담당하고 이제 추진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조영재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기전산업 주식회사는요, 철스크랩 가공시설을 기반으로 이제 사용된 철을 재활용하여 고품질로 이제 철스크랩을 생산하여 이제 제강사에 공급을 이제 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철스크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안정성 높은 철스크랩 가공 회사고, 이제 동된 사업장으로 당진에 이제 건축이랑 토목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근을 이제 용도에 맞도록 가공하는 철근 가공 공장과 당진 철강 단지에서 생산되는 후판을 이제 가공하여 쇼트 블라스트 치는, 쇼트 치는 후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현황으로는 저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기존에 이제 사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좀 다소 미비한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관리 및 총괄 책임자를 이제 사업부별로 대거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자도 추가 위촉을 하고요. 그거에 맞게. 또한 이제 안전보건 전담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안전보건 담당자를 선임해가지고 경영관리부에서 이제 안전보건 업무를 일단 총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개편된 조직을 바탕으로 이제 전년도에 체계 구축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이제 도전하고 있는 ISO 45001이나 이런 인증을 먼저 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기본적인 거를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구축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취득을 진행해 하였고요. 이제 원래 연 1회 진행되던 위험성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이제 추가 위촉된 관리 감독자들의 위험성 평가 교육을 보내면서 이제 연 2회 추진하였습니다. 또 이제 또한 사업의 특성상 당사 소속 내 근로자가 이제 동일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 근로자가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최초 1회 작성되었던 이제 작업 계획서들이 너무 2005년, 2007년, 2010년 이렇게 너무 오래 작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아무래도 동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작업 계획서를 매번 작성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월 1회 특이사항을 반영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이제 그 해당 작업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의 교육 및 주지 역할을 하는 제도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작업 허가제를 도입해서 작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작업들을 포함이 이제 당사에 들어와서 이제 작업하는 외주 작업, 간단한 외주 작업이라도 작업 허가를 받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작업 허가제를 이번에 최초로 도입해서 안전 진단 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도에는 안전보건 목표를 이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발맞추어 위험성 평가 중심의 현장 위험 요인 발굴 및 개선에 중점을 두어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위험은 이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안다는 슬로건을 좀 바탕으로 시설 장비 매뉴얼 외에 근로자가 좀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위험성을 발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위험성 발굴 및 개선 제한 설문이라고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분들에게 배포해서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좀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중소기업에서 실시를 하고 나서요. 네. 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작동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고 계시고 현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가지고 시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어쨌든 위험성 평가가 이제 안전보건 체계 구축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이 아니고 조금 규모가 작은 이제 기업에서 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좀 업무의 과중과 복잡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체계 구축이라는 게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반복되는 이런 업무들을 노하우가 쌓이고 이래야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체계가 올바르게 자리를 잡으려면은 좀 명확하고 단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 작업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업무를 수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새로운 이슈가 발생돼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한 가지 업무라면은 담당 팀에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업무 분장을 하여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제 큰 파도가 이제 닥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업무가 이제 수행돼야 되는 것에 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이제 위험성 평가나 뭐 각종 점검이나 이제 작업 계획서 등 안전 업무는 수행이 되었었지만 이제 중대법 시행에 따라서 좀 많은 업무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국면하면서 좀 같은 업무를 이번 연도에 다시 하는 것임에도 이제 좀 새로운 업무가 많다라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좀 대다수 이제 안전관리 담당자나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이제 모임이나 이제 인터넷에서의 좀 의견들을 보면은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나 서류 작업이 있어서 좀 업무가 과중된다고 많이들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좀 물어보고 좀 저도 꽈머리를 해봤는데 대다수의 기업 안전 담당자 혹은 이제 안전관리자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좀 다른 직무와 좀 겸직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원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좀 사소한 업무더라도 이제 겸직을 해서 좀 진행하는 편이죠. 안전 담당자는 겸직도 원래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안전 보건에만 좀 국한된 업무 수행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업무 과중 원인으로 뽑았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발을 맞춰서 좀 안전 업무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 실무자들은 이제 서류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좀 가장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이제 취지와 목적은 좋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있어서 좀 형식적인 문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필요한 위험성 평가의 다수의 서류를 갑자기 이제 급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좀 다소 무리하게 업무들이 진행된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런 서류 작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주요 업무인 이제 결국에는 안전 업무라는 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유해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업무에 좀 투자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금 같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3년에는 저희 업무의 획일화 및 안전 업무의 본질인 산업재해 예방에 좀 집중을 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위험성 평가는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장이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공장마다 이제 담당자가 한 명이 거의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거의 그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하면서 그 공정의 흐름과 프로세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위험성을 위주로 좀 어느 정도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가 진행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초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처럼 이번에 22년에는 한번 전사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비한 부분이 실시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유해 위험 요소를 시설에서 장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발굴하는데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직접 현장도 돌고 많은 회의도 거치고 서머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위험성 평가를 끝내고 나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하는 이제 근로자들의 의견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 위험성 평가의 내용은 많아지고 직접적으로 시행은 했지만 실질적인 위험 발굴은 조금 많이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작업의 실무자의 입장에서 위험 요소를 많이 고려하지 못했고 저희 이번 위험성 평가는 이제 좀 그래서 근로자의 의견 개진에 좀 총력을 기울여서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위험성 평가 진행 시 단발성 설문이 아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설문도 배포함과 동시에 아차 사고나 이제 기타 위험성을 발굴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QR코드라는 제도를 이번에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QR코드 제도는 A3 용지에 말 그대로 그냥 QR코드가 있는 거를 이제 사업장 휴게실이나 식당 등에 부착해서 시행하는 건데 이 QR코드를 갖다 대면은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는 설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 이동이 되면은 간단하게 설문을 근로자가 작성을 하면은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디로 다 설문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총괄 관리해서 아차 사고 및 이제 간단한 위험성이라도 좀 발굴하는 데 좀 주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접속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노력한 방법이기는 한데 아직 저희가 이제 시행되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이제 제안한 내용의 질과 양 등으로 판단하여서 이제 포상이나 성과 반영, 이제 표창 같은 제도적인 부분을 지금 보완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완되면은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인 그런 그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잘 해준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전 안전보건공단 지사장 연구실장이고 현재는 그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기술이사님으로 계시는 김영덕 기술이사님한테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사님께서는 그 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신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안전기술협회에서 근무하시면서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중소기업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와 문제점을 아마 많이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 의견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반갑고 아주 영광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안전기술협회 기술이사를 있는 김영덕입니다. 저는 지금 그 3표 이들 상무님이나 KCC 실리콘 박주원 팀장님 이렇게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그 정도는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이런 그 사업장이고, 요번에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보면은 지원하는 사업장들 위험성 평가 중심으로 체제 구축 컨설팅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50인 미만 아주 취약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들이 재해를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또 정부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 내지는 위험성 평가 실태와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요번에 한 300억을 들여가지고 12,000개 사업장을 컨설팅 하는데 여기에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는 잘 아시다시피 사업주가 유해 위험 요소를 스스로 발굴하고 또 이 발굴한 것을 평가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허용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을 개선을 하고 통제를 해서 이게 허용 범위 안으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이런 쪽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 표준이라든가 안전수칙 이런 부분을 재개정해서 매 작업 전 PBM이라든가 이런 그 작업 전에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위험 요소에 대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 또 이런 부분을 상기시켜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하나의 절차 내진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현장의 위험 요인 파악, 그 다음에 위험 요인 수정하고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해서 허용 범위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선한 것을 재평가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근로자들을 공유하고 교육하고 그다음 TBM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행정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획력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또 형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은 경영주를 비롯해서 현장의 담당자들이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고 나서 필요성을 인식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용어라든가 기법 이런 부분이 좀 복잡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외부에다가 좀 컨설팅 의뢰를 하든지 내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코샤라든가 이런 쪽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표준 모델을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법을 좀 이렇게 이 서류상으로 좀 해놓고 현장에서 좀 준수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중소기업이라 해서 안전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특정 규모 이상 되면은 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서 안전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소규모 사업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으니까 사업주 스스로 안전활동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기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뭐를 좀 알아야 챙길 수 있는 이런 쪽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러면은 안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산재보험을 신고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의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을 이 보험 가입할 때 제출해야 하든지 이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사업주도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현장에서 전달돼서 이 컨설팅 요원들이 사업주 교육부터 시작해서 위험성 평가하는 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쪽이 안 되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특히 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이런 이렇게 컨설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컨설팅 그 담당자들에게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업주를 직접 만나서 교육하고 설득하고 해서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좀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는 위험성 이 평가를 하는 하나하나의 어떤 그 기법이라든가 기량 이런 걸 실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컨설팅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감독기관이라든가 안전공단 이런 실시 주체자들은 컨설팅하는 요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히 사업이 종료하기 전에 좀 사업이 시작한 직후 모니터링을 하고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각 기관이나 사업장에 피드백을 해서 시속적으로 좀 정확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장 안전 담당자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면은 이제 요즘 근로자들도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안전 담당자로 임명을 해놨지만은 다른 업무에 치여서 위험성 평가니 안전 활동이 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보장을 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되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안전한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크레인, 프레서 이런 생산 설비에 대해서 보조금도 주고 지원, 융자금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거를 운용하는 안전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현장의 안전관리자, 안전 담당자에게는 지원한 게, 인적 지원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컨설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접점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중대재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사업장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에게 안전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위험성 평가를 지금까지 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없이 현장에 가서 컨설팅도 하고 제도도 만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위험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은 빈도와 강도 이런 걸 가지고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대체적으로 거기에 빈도, 강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한 걸 보면은 대부분 1에서 25까지 위험도를 구분한다 그러면은 1에서 5까지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 결과를 근로자들이 보면은 우리 사업장은 안방보다 더 안전한 사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밖이 한 9 정도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1에서 8 이렇게 해서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위험기계 보유라든가 아니면은 위험기계 보유되어 있지만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여부, 또는 업종 중에서도 빅데이터에 보면은 제가 다발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 쪽, 그 다음에 추락이라든가 협착, 이런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장에 위험 요소들이 있는 사업장, 이런 쪽을 아주 정확하게 강도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는 툴을 간단 명료하게 개발해가지고 보급을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서 감독기관이라든가 안전공단에서 현장에 갔을 때도 제대로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정확하게 했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이게 조주인도 말씀하셨듯이 현장에는 위험성 평가를 하려면은 위험 접점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파악해야죠. 바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야 효율성이 강화되고 하는데, 지금 위험성 평가를 보면은 호엠법이라든가 크라스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그 기법 자체가 좀 복잡하고 난해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한 게 원페이지 시트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이런 거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발전된 부분을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험성 평가 서류에 의한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현장에 감독할 때도 서류인지 있는지 여부 이런 쪽보다는 현장 위험 접점에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가, 또 위험 평가를 해가지고 위험 안전 작업 수칙이라든가 표준 작업이라든가 이런 표준 안전 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평가한 결과로 작성해서
매일 TBM 툴박스 미팅할 때 근로자에게 교육시키고 상기시키고 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와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 결과까지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중소기업 대표자라든가 실무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라든가 안전 기본 교육은 반드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도화해서 기본적으로 사업하려면은 안전에 대해서 뭘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 발생 업종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거기서 안전활동을 위험 접점을 관리하는 이 작업자에게는 뭔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더라도 위험 안전수당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책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반드시 위험성 평가할 때는 강도와 빈도를 누가보다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부분을 만들어서 보급해야 감독하는 부분이나 또 실제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나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은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물적 또는 인적 이 개선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활동이 습관화되고 그 다음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뭐 1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 이렇게 있는데 매일매일 작업 전에 안전을 보는 눈을 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관리, 내지는 감독이 좀 이루어져야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음은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님이신 전 그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연구센터 소장님을 여기 모셨습니다. 이근원 그 화공안전기술사님께서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현재와 미래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이근원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앞에서 3표 산업에서 3표 산업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 활동, KCC에서 사고 사례와 근무자 안전을 기반에 한 현장 위험 발굴 역량, 두 분 주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 위험성 평가와 그 평가 현황과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향후 이러한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용노동부 통보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일어나는 사망 사고가 800명 이상, 즉 그리고 사망 만인율이 0.4에서 0.5% 정도로 이렇게 지금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러한 획기적 감소와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제 저희들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방향을 이제 밝혔는데, 그 첫 번째가 올해부터 2023년부터 그 핵심 사항이 이 사고 예방과 재해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서 기업의 규모와 작업별 특성에 맞는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그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 정기적으로 6개월 이르면 이렇게 재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현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앞에 발제해서 박준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장의 관리 감독자나 근로자들이 뭐 산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성 평가의 개념이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주로 앞에 그 토론하신 분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에서는 위험성 평가 방법이 포행 기법이라든지 이 클래스 이런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 기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번에 3월에 지금 고용부에서 행정 예고된 위험성 평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은 그래도 위험성 평가 여러 가지 빈도 강도를 한다든지 체크리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원페이지 시트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했습니다만은 이 위험성 평가, 위험성 분석 이 개념 자체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에서 아까 이 위험성 분석이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활용해야만 또 거기에 따라서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실제 사업장에서는 어렵다. 근로자도 어렵고 관리 감독자도 어렵고 가르쳐주는 강사도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위험성 평가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식적으로 서류 맞추기 급급하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쭉 저도 컨설팅이나 가끔씩 기업에 가보면은 그 서류는 잘 내놨어요. 그런데 누가 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했는지 뭐 컨설팅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실제 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피드백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는 이 위험성 평가가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근로자가 참여하고 그 위험성 평가에 투입이 돼야 되겠다. 그러나 만약에 위험성 평가에 투입이 된다면은 추가 근로 시간에 대한 비용,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근로자를 뺄 수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시간 내에 근로를 한다면은 추가 근로 시간이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그 다음에 또 노사 참여하는 하고 나서 이렇게 이 실제 위험성 평가가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시스템도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작동성이나 적용성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까 두 번째 우리 김조 팀장 KC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유해 위험 발굴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실제 근로자들이 작업 공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나 관리 감독자가 유해 위험 발굴 파악을 해야 되고 동시에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모아서 어떻게 전달 체계가 미흡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핵심은 유해 위험 요인의 발굴과 파악이 핵심이다. 특히 오늘 대기업 뭐 대부분 대기업입니다만은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발굴한 아차 사고나 그 경미한 사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이 사고 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웹을 이용해서 상시 전달 체계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모기업이나 그 원하청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어떤 공정 작업별이나 유해 위험 요인이나 TBM, 툴박스 미팅 이런 것을 통해서 위험 요인을 아까도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어떤 공유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 공정에서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을 모든 근로자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를 작업 표준이나 운전 절차나 표준 작업 반영이 미흡하다.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했다고 서류만 남길 필요가 없다. 위험성 평가를 서류 보관하면은 사고나 중대재해 예방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해서 작업 표준이나 작업 절차를 보완하거나 개정하여 해당 공정이나 업무를 표준화하고 현장에 활용해야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4가지로 이런 현재나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위험성 평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또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의 문제점과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을 첫째 다시 요약해서 사업장의 규모 특성별 관리감독자나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제공, 여러 가지. 지금 뭐 고용부에서 고시하는 거 말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규모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공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방법을 제공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그 결국 성공은 또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그 작업 공정이나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해도 그게 얼마만큼 안전의식이 높았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교육과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둘째, 그 위험성 평가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행식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실제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혹은 위험성 평가 전문가를 양성을 한다든지 또 중소규모 기업에서는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위험성 평가에 참여한 추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또한 근로자가 그 위험성 평가에 참여를 했는지 그렇게 그 확인, 점검, 감독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그 아차 사고 나서 작업 공정에서 발굴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 내용을 우리 AI 요즘 한참 챗 GPT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모바일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해서 전 근로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위험성 평가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넷째로 또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반드시 이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활용을 해서 작업 표준이나 표준 작업 절차에 업데이트되고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검토는 위험성 평가가 우리가 이행 점검을 한다든지 혹은 경영 검토 시에 또 확인이 되어야 되고 사내 또 혹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일단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그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제가 쭉 말씀을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대재해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정부 관계자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어떤 위험성 평가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컨설팅 양성을 위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규모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규모 실정에 맞게 다양한 위험성 평가 방법 개발과 또 위험성 평가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 대기 오염 물질인 것도 전체가 환경공단에서 각 건역별로 모아서 지자체도 보내주고 관련 부처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R&D 이런 지원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근 또 디지털 이런 안전기술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이런 AI나 챗 GPT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별 어떤 규모별, 업종별, 작업 특성별 데이터도 구축을 해서 이 위험성 평가, 이 통합 시스템 이런 개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 토론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부문에서 근무하는 고객입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신원 조영재 주임님께 한 가지 질문.
지금 질문보다는 우선 안전보건 QR코드를 이용한 지연 제도를 활용하고 계신데 또한 상당히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IS 45001 안전보건 병역 시스템을 인증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증을 받다 보면 안전보건 관리 체계는 구축이 되지만 이제 아마 문서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정 보고라든지 내부 심사 또는 목표 수준 모니터링 이런 게 많아지는데 이 인증을 받으셨던 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느끼시는지 좀 진짜 인증을 받고 운영하시는 데 대한 경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ISO 45001을 좀 취득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작년에 가장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됐던 게 체계 구축이다 보니까 그럼 좋다. 우리 회사도 체계 구축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담당자들이랑 이제 관련 업무 가진 사람들이랑 이제 대표이사님이랑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너무 처음에는 너무 막연했던 거예요. 체계는 결국 시스템인데 기존에도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약간 이런 판단 기준에 처음에 너무 부재했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인증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그 시스템을 평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하나의 인증받은 무언가를 취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고 이제 취득을 진행하게 됐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샤도 마찬가지고 IS 45001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서화가 진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했다가 좀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가 좀 문서 작업에 너무 좀 몰두한 감이 있긴 했는데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아예 안 됐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꼭 필요한 ISO 45001에서 요구한 이제 필요 문서들이 있습니다. 내부 심사나 이제 경영 검토, 그리고 시정 조치 요구서를 이게 하는 양식 같은 것도 따로 있고요. 근데 이런 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이제 반기 심사나 이제 기타 감시하는 프로세스들에 이게 법에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동떨어진 것도 있는데 45001에서 말하는 시스템을 전체 100% 완벽하게 이행을 하면은 저는 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법이랑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법보다 조금 넓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45001을 바라볼 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체계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데는 45001 취득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기 심사라든지 이제 위험성 평가랑 이제 체계 구축에 대한 이제 조직도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편성 그리고 법규 검토 같은 이런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명시를 해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됐는데 이제 확실히 그 외에 이제 조금 불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에서 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의 문서들을 그래도 45001을 제차 이제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전체적인 요인에서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안전 업무를 좀 더 보완하고 추가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인력이 조금 부족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업무 현장을 좀 더 위험 요인을 찾거나 위험성 평가를 좀 더 세세하게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저희 자체적인 회사 내 시스템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좀 주력하는 데는 조금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정보 대표 이선자입니다. 삼성산업의 이기주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작동성으로 해서 소규모 안전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방향은 뭐가 있을까요? 소규모 안전활동 추진하면서 맨 처음 느꼈던 어려움은 근로자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 인식 부분이 어려웠고 두 번째는 이제 실무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첫 번째 근로자들 인식이라는 게 어떤 문제냐면은 안전활동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직접 이런 안전활동을 다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안전은 안전팀에서 안전 스텝에서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산업도 그런 본사 안전 스텝들이 있으니까 그런 인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비단 현장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관리 감독자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부문장 대표이사님들이 직접 솔선수범하시고 같이 하니까 대표이사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CSO가 얘기하는 거랑은 틀리더라고요. 대표이사님은 확실히 그 모든 인사권이나 그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활동을 직접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두 번째 그 실무적인 그 방법상의 어려운 점은 현장에 있는 그 뭐 나이가 좀 많이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런 그 JSA나 이런 거를 시켜야 된다는 거, 서류 작업을 일정 부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리 감독자랑 협업을 하면서 그 현장 분들은 이제 주로 구두로 얘기를 하시고 이제 관리 감독자분들이 그런 그 서류 작업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서포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 현장 분들이 직접 안전활동을 그 하도록 하려면은 저희가 쉽게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적인 측면을 계속 고민을 해서 알려드려야만 그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이런 활동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준과 법제도 있고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되는지에 대한 일반적도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은 문제가 없어요. 예. 특히 중소기업들은 그거 아주 소기업이거든요. 예.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고, 지금 안전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걸 다 나왔으니까 잘해봐라 하고 관리 감독만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부 기관 컨설팅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일반론적인 그 위험 기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 회사, 각각의 회사에, 개별 회사에 맞는 위험성 평가라고 개별 회사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 소기업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이 소기업이 그런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또 이 사람들은 이런 그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공개하기도 싫어할 거라고요. 혹시라도 그 감독기관에 알려주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컨설팅하고 감독기관을 완전히 분리해서 컨설팅 기관의 모든 자기의 약점을 다 노출하고 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약점이 많은 소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그 개별 기업에 맞는 위험성 평가라고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많은 그래도 중소기업 중에 많은 기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하의 많은 기업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런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자기 개별 기업에 맞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냐 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됐든 아니면은 뭐 안전 활동이 됐든 그 가장 중요한 게 소규모 사업장이 됐든 대규모 사업장이 됐든 사업주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사업주가 안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 이런 게 안 되면 아무리 밑에서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실무자만 피곤하고 안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그 컨설팅 하는 이런 컨설팅 요원들은 반드시 가가지고 사업주를 먼저 만나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라든가 융자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산재 보험 요율 위험성 평가를 하면 인정을 받으면 다운 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방지 로드맵 이런 걸 가지고 사업주를 일단 설득을 시켜서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이 하게끔 뒷받침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성 평가가 뭐 포임이 됐든 클래스가 됐든 이런 거는 사실 중소기업에서 그걸 터득하기도 힘들고 그거를 하려 그러면은 실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개발된 뭐 체크리스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OPS법이라든가 중점 관리 뭐 이제 이 기록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쉬운 걸 개발해가지고 일단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한 발자국 내딛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일단 요번 컨설팅 만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요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업자하고 면담을 해서 실질적인 얘기를 하고 공감을 얻은 상태에서 진짜 그 담당자에게 교육도 좀 하고 실습도 시키고 같이 앉아서 규정도 만들어주고 계획도 수립해보고 그 다음에 위험이 어떤 게 위험을 파악하는 건지 현장 다니면서 같이 지적도 한번 해보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같이 한번 한 7시간, 6시간 이제 현장에 있으라는 2인 1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역할 분담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뭐 자기가 만드는 거 그냥 샘플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은 절대로 못 합니다. 그거 보관해 놓고. 그래서 저는 뭐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도록 그 기량과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이번 컨설팅의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 요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의지와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법보다도 더 강조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기사 쪽을 잘못해서 지금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 여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부족한데 컨설팅을 받으려면 이 사람 와서 이만하고 저하고 이거 사실 컨설팅 받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받고 싶어도 예. 그다음 해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예. 원스톱 서비스. 예. 우리가 한 군데 한참 얘기하면 모든 해결되는 그런 서비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예.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하는 부분은 보니까 프로세스가 2인 1조를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방문하고 또 충분히 가르쳐주고 또 한 21일 정도 돼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 됐는지 또 확인하고 부족한 것도 가르쳐주고 또 세 번째 한 사람 가서 됐는지 또 보고 가르쳐주고 해서 한 5번 정도 방문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스톱 서비스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컨설팅도 해주고 또 지도도 해주고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 컨설팅 요원들이 제대로 해주냐 못 해주냐에 따라서 이 성패가 갈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컨설팅 요원들 요번에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시키던데 그 교육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교육이 됐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저희 직원들도 한 220개 사업장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발표,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토론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LG 인하원에서 안전하게 교육 담당하고 있는 이승배 책임입니다. 우선 박종원 팀장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화학 공장의 근무해본 경험에 비춰보면 일반 프로세스의 화학 공정이 조금 더 복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해 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게 원청보다는 협력사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일상 작업보다는 TA 터널하고 유지보수 작업할 때 아마 유해 요소에 많이 노출이 될 텐데 이에 따른 협력사 관리, 협력사를 어떻게 같이 우리 원청과 같이 수준을 확보할 거냐는 데 대해서 또 현장 교육이 많으신 박전 팀장님께 그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경험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더 좋은 솔루션은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 통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대정비는 결국 다수의 인력들이 위험한 작업을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대정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제일 많이
했던 작업이 석유화 플랜트 내 대정비를 하루에 보통 한 6,000명, 7,000명씩이 들어와서 보통 한 45일 정도가 진행되는 굉장히 큰 공사이고 거기는 맨홀 열만 받으면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이제 대정비 때 항상 집중하는 부분이 그들에게 과거 대정비 때의 사고 사례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게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 내부에서의 안전 문화와 안전 원칙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정비를 수행하는 기업들이 동일하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안전팀장으로서 항상 그 협력회사 분들과 소통할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은 잠시 멈추시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사고 나는 사항을 항상 보면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가장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아차 사고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상해로 확산되기 때문에 사고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잠시 이슈가 있을 때 잠시 멈추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 분들하고 다 모여서 같이 고민했더니 멈출 시간 한번 정해볼까? 5분, 뭐 10분, 15분만 멈춰볼까? 그랬더니 현장 분들이 야 그렇게 시간을 정하면은 멈추는 행위 자체가 업무 로드로 작용되지 않겠냐. 현장 분들은 다 시간이 돈인데 뭐만 있으면 멈춰라 몇 분 멈춰 5분 멈춰라고 얘기하면 그게 전부 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이고 부담이 되지 않겠냐. 그럼 차라리 시간을 정하지 말고 아차할 때 잠시 멈춰라 일단은. 그런 것을 일단 내재화 시켜라. 그런 것이 잠시 멈추는 게 내재화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뭐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작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잠시 멈추는 것이 내재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사고에 대한 어떤 발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대정비 때 항상 무조건 잠시 멈추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 회사 내에 곳곳에 포스트도 전부 다 잠시 멈춤이라고 다 붙여놨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5월 8일 날 이제 대정비를 앞두고 있고 대정비를 한 달간 이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협력회사 분들에게 잠시 멈춤을 지속적으로 좀 강조해서 그러한 사고에 대한 빈도를 좀 낮추는 좀 도움을 긍정의 효과를 좀 얻고자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법인 일본의 문안전보건 연구소 대장 오정일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 김영덕 이사님과 이건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김 이사님께서 간단히 위험성 추정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고 또 이건 교수님께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위험성 평가 개정안 행정 예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 예고를 보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위험성에 대한 추정을 없애버리고 또 위험성 결정도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안전을 이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도대체 이 위험성 추정이 없으면 이게 위험성 평가가 뭐 그런 의문사하고 생기고 한데 물론 어렵다고 해서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든지 뭐 교육에 대한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험성 추정을 없애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두 분께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위험성 분석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금방 센터장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로 위험성 분석이라는 것은 위험이 얼마만큼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까지가 위험이고 개선의 대책을 목적으로 위험을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까지가 위험성 어세스먼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개정안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다양한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사업장마다 다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해야만 위험성 평가가 정착을 할 수 있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더 질문 받을까요? 규모별이잖아요. 앞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보시기는 사업장이 보면 한 200만 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부에서 올해 이제 안전보건 구축 관련해서 세계 컨설팅도 한 300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 13,000개 중소 관련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럼 52만 사업장 한 200만 개 되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은 안전보건 관련된 구축만 해도 그 비용이 한 1조가 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52만 사업장에 대해서 그 많은 사업장이나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52만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나 전문성 여러 가지가 앞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부족한 게 현실이 많고,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예산을 가져오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뭔가를 자발적으로 안전보건이나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체계 구축할 수 있는 스스로 뭔가 해내야 되거든요. 정부 지원도 약간 있어야겠지만, 그러면 그들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또 의지들이 있는지, 정부에서 어떤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 좀 정보기관 없지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의지나 뭐 경영자나 그런 마인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되어 있는지 되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 또 규모는 좀 크지만 또 어느 정도 보여드리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의 어떤 그 의지나 마인드 그런 것들 실제로 단장할 때는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3표 산업의 그 사업장들이 다 거의 다 30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표 산업 자체는 이제 매출액이 좀 있으니까 본사 스텝이 있지만 사업장 내에는 전담자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이제 그 안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제 겸임을 하는 그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규모들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데, 저희가 이제 안전 관련해서 뭐 이렇게 그 사업장들의 이제 안전 활동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그 사업장에 그 담당하시는 그 공장장님, 사업소장님 이런 사람들의 의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대표이사님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시느냐, 승인을 해주시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안전 그 예산은 CSO가 이제 다 그 전결 결정을 하지만 저희 같은 회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대표이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니까 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업장에서 안전보고 시스템을 이제 운영해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아쉬운 점은 저희가 PDCA 사이클 기반으로 봤을 때 사업장의 어떤 생리와 어떤 특성을 보면 PD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PD의 부분, 어떤 걸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고, 그리고 그러한 보고에 대해서 실행이 된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 보고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 생리상 아주 뭐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장 내에서 제대로 이제 PDCA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CA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CA에 집중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주의 의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 PDCA 사이클을 기반으로 원만하게 이제 그러한 시스템에 돌아가기 위해서 PD적인 부분, 그 CA적인 부분을 밸런스 맞추고 어떻게 CA를 보강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그러한 부분이 보강이 되어야지만이 원만한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시스템 돌려보다 보니까 PD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잘 만들어지고 뭐도 하겠다, 저도 이것도 하겠다 해서 막 활동 막 해놨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그거 자체가 업무 바틀렉이 되고 결국 그 다음 액션 자체가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결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게끔 회사 내에서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PDCA 사이클을 돌리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그 위험성 평가 오늘 그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작년 연말에 3표 시멘트에 안전 교육을 하러 갔다가 거기 부사장님이 공장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참, 야, 이렇게 하면은 대단한 생각이다. 뭐냐면 근로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는 공장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작년도 1년 동안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시킨 건수가 192건이랍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을 중지시키면 손실이 막 집중함에도 불구하고 생산 안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나오시는 분이 그 3표 시멘트의 부사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교육하기 전에 그거를 주지를 시켜요.
생산 안 해도 좋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선 작업 중지시키고 해소를 시킨 다음에 해라. 이걸 보고 앞으로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주재 발제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CA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사업주의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사업장하고 특히 중소기업체 사업장에서 오신 분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위험성 평가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최근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노드맵을 마련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장에서는 현재 위험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문 지식과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산업 현장에서 작동성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안전지식 부족에 의한 위험성 평가가 일순간에 다 완성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오늘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포럼은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율 산재 예방 체계 확립 방안을 제시하여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번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